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도색, 도장, 오버홀, 판금, 교환 이런 건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연치 않게도 이거 PD님 차잖아요. 네, 맞아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네.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장, 도색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여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들어갔어요.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경우에는 판금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판을 모두 다 샌딩기로 칠을 다 벗겨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조금씩 이제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요 면이 평평하게 돼 보여야 되다 보니까 퍼티를 이렇게 쫙 면에 맞게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도장을 시작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봤을 때 별거 아니잖아요. 중고차에서도 요 정도면 W를 찍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특이사항에 보면 단순 판금 도장 이런 식으로만 좀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 정도 급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용접기로 하나하나 뽑아냈잖아요. 겉은 퍼티도 바르고 이제 도장 작업도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 안쪽에 있잖아요, 부어 트립을 다 제거를 하고 안에 판을 보면요,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이제 모스부어처럼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문짝을 판금을 했구나 판단을 하는 건데요, 대부분 야매술이라고 하죠. 칠을 다 벗기지도 않고요, 다 뽑아만 내고 바로 위에 그냥 칠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 비가 오게 되면요, 유리 요 사이로 빗물이 타고 여기로 내려오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빗물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제 부식이 올라오면 안쪽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바깥쪽까지 올라오지 않은 법은 없어요. 여기가 막 수포 여드름 올라온 것처럼 보글보글 하면서 녹이 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외판 문짝이야 그렇게 심각하게 됐을 경우에 그냥 교환해버리면 끝이지만요, 만약에 뒤에 휀다를 야매수리로 해서 녹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차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요즘 차량들은 이런 부분들 있죠, 각이 쳐져 있는 부분에서 여기를 쫙 긁었다 그럼 이거는 거의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부분은 이만큼 긁어도 살릴 수 있고요, 이쪽 부분은 손가락 한마디만 제대로 긁어도 살릴 수가 없다. 문짝을 교환해버리는 게 더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가끔씩 보험 이력을 조회를 하다 보면 앞범퍼, 프론트 범퍼, 오버홀 이런 식으로 좀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 뜯어붙인 거 아니야? 완전 작살 났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버홀은 범퍼에는 좀 많은 부품들이 달려 있잖아요. 센서도 있을 것이고 번호판 또는 이런 그릴, 안개 등 몰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범퍼 오버홀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범퍼 커버라는 부분을 다 분리를 해서요, 딱 요것만 샌딩기 갖다가 다 밀어요. 그리고 나서 베이스 도료 칠하고 색깔 칠하고 클리어층 칠하고 하면서 작업을 한 게 오버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교환은 깨져서 교환하는 거잖아요. 오버홀은 긁히기만 해서 도색을 FM대로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오버홀은 오히려 범퍼 교체보다 더 별거 아닌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범퍼조차 교환 안 하고 못박 못칠인 차가 가장 좋겠지만, 중고차를 고를 때에는 범퍼 정도는 도색을 했을 수도 있겠다, 또는 범퍼 정도는 오버홀을 했으니까 괜찮겠구나, FM대로 작업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얘는 철판이라서 판금 도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고가 수입차 또는 제네시스 라인들까지도 철판을 사용하진 않고요, 다 알루미늄 판을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짝 같은 경우에 쭉 긁어서 판금 도장이 가능하겠구나 생각하고 정비소에 갔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철판이 아니기 때문에 알루미늄 전용 용접기, 전용 판금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가진 정비 업체에서만 판금을 할 수가 있고요, 공임 수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환 비용이랑 판금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서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외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만 긁혀도 교환하는 거랑 판금이랑 좀 비교해서 조금 더 괜찮은 걸로 그냥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뼈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판금으로 끝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넷을 이렇게 딱 열어서 보게 되면 휠하우스 쪽이 닫혔다 또는 사이드 멤버 쪽, 인사이드 패널 쪽이 닫혔다 그러면요, 휠하우스 쪽을 판금을 하지 않고 교환을 하려면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걷어낸 다음에 실리콘 접합 부분들을 다 뜯어내서 그라인더로 갈고 바로 갖다가 막 다 제끼고 뜯어낸 다음에 그렇게 교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또 인접 부위인 사이드 멤버 쪽도 건드려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의 100만원 왔다 갔다 하는 공임이 더 추가가 될 텐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살려서 쓰는 쪽으로, 판금으로만 끝내는 쪽으로 뼈대는 마무리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모든 부품도 다 뜯어냈다가 다시 조립해야 되고, 바디 얼라이먼트라는 것만 보고 맞구만 하고 그냥 보내버리기 때문에 별거 아닌 사고 같은 경우에는 뼈대
또는 뒤에 휀다 같은 경우에는 교환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와요?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한 판은요, 국산차 기준은 대략 10만원, 수입차 기준 15만원에서 20만원 받는 업체도 있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죠.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오버올 막 떼가지고 이거 막 유리 막 하고 안에 막 방청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작업은 아니고요. 겉에만 멀쩡하게 혹시나 뭐 추후에 뭐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업은 10만원 정도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소레스 쌍용이잖아요. 쌍용 서비스 센터 가시면 아마 한 50만원, 60만원 더 받을 거예요. 거기는 아무래도 다 뜯어낸 다음에 뭐 유리까지 분리하고 안에 방청 처리도 FM대로 할 거고, 그런 작업을 원하시면 서비스 센터 또는 1급 공업사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PD님 차처럼 특수한 컬러들 있죠. 초록색 또는 빨간색, 파란색 특수한 컬러들은 괜히 좀 싼 마이로 한 10만원짜리, 15만원짜리 중고차 딜러 도색을 맡겼다가 완전 초록색, 여기는 좀 옅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바두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특수한 색깔을 가진 차주분들은 제조사에서 나오는 붓펜을 이용을 해서 조금의 경우에는 붓펜으로도 마무리를 한다. 이대로 그냥 두면 나중에 녹도 올라오고 더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붓펜으로 녹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만 방지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게 내 차가 판금이 들어갈지 또는 교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순히 도장만 해도 될지 붓펜칠로 마무리를 해도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